게이 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68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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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출고요. 저는 다람이입니다. 네, 저는 비스킷입니다. 저는 새롭게 온 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계속 계셨어요. 네. 참관으로 오셨는데 네, 비스킷님, 네. 애인분이 애인분이 네. 계셨습니다. 참관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소개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라도. 네. 저는 여기 비스켓 비스켓 애인인 준이라고 하고요. 조용히 무음으로 1시간만 동안 있다가 속으로만 웃고 있다가 너무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요, 너무 잘 보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애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새로운 모습을. 네. 네. 평소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이제 새롭게 일코를 이런 면도 있네 열심히 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코를 열심히 하고 계셨군요. 지난 방송부터 저희가 아이돌 덕질, 특히 남돌 덕질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뭐 어떤 계기로 좋아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돌들을 덕질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아이돌 덕질이 어떤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도 그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최애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그 커뮤니티 덕후라는 덕후. 사이트를 덕후. 하는데요. 네. 이게 그 정말 역사가 되게 깊은 사이트입니다. 맞아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그 베스티즈라는 네, 네, 거기 커뮤니티에서 일본 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올리는 멀티레모니아라는 이제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계셨다가 그분이 이제 베스티즈에서 나와서 멀티레모니아라는 이제 그 당시 J-팝 관련 이제 영상이나 뭐 그런 거 공유 사이트를 해서 제가 또 그 당시에 되게 그 일본 가수들을 좋아했어서 거기 커뮤니티를 되게 열심히 하다가 그게 이제 일본 문화가 되게 한참 이제 국내에서 그 마이너하게 이제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면서 네. 그 사이트가 덕후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그 덕질의 뭐 성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맞아요. 돌덕들이 많이 모이는 네. 그런 사이트로 탈바꿈했는데 이게 한번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데 옮기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아이돌 관련 정보는 정말 가리지 않고 많이 빨리 올라오는 올라오고. 사이트입니다. 빨리빨리 네. 찌라시들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구글링 하다 보면 그 아이돌을 검색하면 그 옆에 덕후가 꼭 나와요. 연관 검색어로 연관 검색어로. 있어서,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꽤나 폐쇄적이지 않나요? 들어가면 비회원은 댓글을 바로바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1시간 맞아. 텀이 있고요. 그 회원 가입을 잘 안 받습니다. 맞아요. 그 어쩌다 한 번 봤는데 어떤 시기에만. 네, 근데 그게 되게 랜덤 해가지고 옛날에 그 막 그 덕후 아이디 시세가 있었어요. 네. 요새 되게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 정도 알고 있는데 제 아이디를 팔면은 제가 무슨 글 썼는지 다른 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글도 쓰시는군요. 가끔 가끔. 이제 네. 가끔 이제 뭐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큰 일이 있으면은 가끔 제 활발하게 의견을 필요한 게 아니고 약간 싸른 가끔 이제 제 의견을 피력하는 느낌. 아. 네, 가끔 그래도 피력을 하시나 봐요. 네네네. 되게 막 싸우진 않나요 그 안에서? 엄청 그거 매일 그냥 그럼요. 싸움판이에요. 그럼 그래서 싸움판이 싸움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막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냥 아무 싸움판에 참전을 해서 근데 쌓이는 게 그게 아니야? 이제 그 아이돌만 아니라 막 배우, 뭐 게임, 막 뭐 드라마 이런 걸로도 정말 많이 싸우기 때문에 저 정말 덕후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네 그래서 예, 덕후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유튜브, 이제 뭐 네. 보통 이제 무대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사실 컨텐츠라든지 이런 쇼츠를 조금 주로 소비하는 편이고요. 네. 덕후 좀 사이트 열리면 알려주세요. 저 덕후 가입을 네. 못해가지고 네 이게 계속 정보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열리지가 않아서 저못 들어갔었거든요. 그쵸. 이게 저 한때 이제 그러니까 막 덕후 한창 태동할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대학교 졸업이다 취업이다 뭐 이러면서 조금 떠나 있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안정되니까 네 또 그런 게 좀 땡기네요. 매운맛이 땡기시네. 네네 매운맛이 또 땡길 때 있잖아요. 네, 그럼요. 아 근데 트위터는 딱히 정보 창구로 이용 안 하시나 봐요. 그게 저는 좀 그 인터페이스가 너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 새로 고침을 근데 되니까. 그 사진 받을 때는 또 트위터만한 데가 맞아요. 없기는 해요. 진짜 그 그래요. 아이돌 그 이제 직직 그 맞아요. 프리뷰부터 뭐 팬싸 뭐 이런 프리뷰부터 이제 뭐 보정본까지 쭉 트위터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트위터는 이제 사진 저장 정도로만 쓰고 있어요. 사용을. 제가 요새 트위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유튜브로만 소비를 하는데 진짜 트위터만 한 데가 없어요. 네, 어. 그 사진이 사진 받는 데는. 정말 빨리 올라오는. 트위터 다시 해야 되나? 오지 마. 이제 안 한 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아, 안 하고 나니까 인생의 질이 너무 좋아요 요새. 질이 생의 좋다고? 네. 현업에 네, 현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뭔가 대포 사진 이런 걸 찍는 분들이 다 트위터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네. 뭐 버블, 위버스 이런 많은 플랫폼들이 네, 맞죠. 있죠. 요새 네. 그런 아이돌들과 사실 직간접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거의 직접이죠. 그렇죠, 네. 직접이죠. 그런 플랫폼 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이게 뭔지 맞아. 이걸 좀 이게 설명해 뭔지 주시면 좋을 것 설명을 같아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잘 몰라가지고. 네. 네, 그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소통을 많이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버블이라는 게 스타와 직접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서 이제 월 얼마 정도 돈을 내고 그 멤버와 이제 직접 프라이빗 문자를 하는 느낌으로. 네, 그렇다고 진짜 막 1대1은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저도 구독을 안 해서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모르는데 뭔가 그 돈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만 프라이빗 메시지를 맞아요. 볼 수 있게 약간 다대일인가요 그러면? 다대일. 약간 다 그런 대일이에요. 류로 해서 요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많이 플랫폼화 시켜서 네, 상품화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크게 보니까 가끔 이제 트위터 같은데 뜨는 거 보면은 이제 뭐 내가 설정해놓은 닉네임으로 불러줄 수 있게 막 뭐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티스트 쪽에서 이제 뭐 땡땡인가 뭔가를 해서 보내면 뭐 내가 만약에 뭐 누구의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누구 맞아요, 남편 맞아요. 누구 맞아요.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땡땡아 해놓으면 이러면서. 땡땡아 이러면서 막 직접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미묘하게 그런 팬들의 심리를 잘 파고드는 맞아요. 그런 거라고 땡땡아 밥 먹었어. 진짜로. 그 사람은 그냥 하는 땡땡 건데. 한 건데 그냥 그 아이디가 내 아이디로 그렇죠. 변환돼서 들어가는 거죠. 여보야라고 먹었어, 설정해서 뭐 이런 여보야 밥 식으로.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팬들에서는 1대1로 보이거든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래 그게 포인트라. 그러면서 약간 뭐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뭐 막 뭐 오늘은 뭐 먹었어. 라든지 뭐 오늘은 뭐 했어 뭐 활동을 했는데 팬들이 많이 와줘서 막 그런 좀 사적인 생각들이라든지 뭐 좀 뭐 활동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아니면 비활동기에는 뭐 하고 사는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가수가 활동하면은 그 활동기 때만 좀 떡밥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이 네. 넘쳐났다면 요새는 1년 내내 그런 그쵸. 거를 좀 생성하는 이제 플랫폼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맞아요. 스타쉽은 버블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블을 이용을 했었어요. 아, 지금은 네. 이제 하지 않나. 유료 구독을 하셨어요? 네, 구독을 오래 했었죠. 맞아요. 품에 있을 때도 품에 했었고 그랬어서. 그게 그러니까 결국 소속사나 이렇게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르다 뿐이지 원리는 비슷한 거죠. 맞아요. 원래 네이버가 뭘 하지 않았었나요? 바이브였나 뭔가가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아 그래요? 뭔가 하던 네이버에 게 예전에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게 네이버가 막 원래 다 시초였고 합쳐지면서 맞아요. 지금 메이저는 이제 위버스 그거랑 이제 뭐 버블 이런 식으로 그쵸. 많이 옛날부터 이게 스타랑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뭐 팬레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되다가 맞아요. 옛날 저희 뭐 한창 소녀시대는 UFO, UFO, 타운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뭐예요? 그거가 버블의 시초인데 이제 네. 문자 그 SMS 문자로 이제 하면은
답장해주고 답장이 와? 네, 랜덤하게 맞아요. 유타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예, 프로타운. 그런 것도 다 있었습니다. 그걸 다 하셨네요. 통신 매체의 뭐 발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유구하게 있었죠. 뭐 지드래곤이랑 답변하는 것 같은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요? 나만 모르나 봐. 네. 근데 이렇게 유료 모델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돈을 꽤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팬들도 그래서 만족하고 요새는 스타들도 아이돌뿐만 아니라 막 운동선수, 배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게이머들도 다 이런 소통 창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꽤 효용이 있나 보네요. 네, 서로 수요가 윈윈인.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저기 어디 하이브가 개발자들을 엄청 뽑았었거든요. 이쪽으로. 이런 거 하려고. 아. 네, 네. 하이브는 거의 IT 회사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네, 지금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진들도 대부분 게임 회사 출신 경영진들이 그래요? 되게 많아서 하이브는 신기하네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파고드는 것 같아요. 저도 뽑아주세요. 그쪽 희망을 하시나요? 아니요. 이 하고 팟캐스트가 있는 게 hitman 뱅에게 닿기를. 네. 아무튼 앞으로도 뭔가 좀 이런 소통 창구가 또 발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달소 이제 그쪽에서도 NFT 쪽을 좀 팔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참 그거 네네. 유행일 때 그 가수들 NFT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품들도 되게 많이 네, 출시가 NFT가 이제 됐었어요. 거의 유일하게 성공했다는 모델이 지금 현재 그 이달소의 후신 아르테미스. 그치 아직 네. 정확히는 아르테미스 말고 걔네 그 트리플S. 트리플스. 맞아요. 트리플스가 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엄청 많아졌던데 네. 멤버가. 24명이 그쵸. 총 네. 목표고 이제 20명까지 뽑혔어요. 이 그 참여형이라는 게 사실 되게 시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뀌는 것도 같아요. 뭐 그룹의 색깔과 혹은 뭐 타이틀곡을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포토카드는 또 약간 포토카드만의 그런 약간 좀 앨범의 그 약간 맞아요. 에센스적인 네. 측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뽑기. 가지고 싶다라든지 이런 뽑기용 네, 아니었나요? 그쵸, 뽑기용. 누구 무슨 뽑기이기도 한데. 버전의 네. 어떤 포카 네, 약간 그쵸. 네. 수집의 네. 그또 네. 수집용을 가고 이런- 그 막 교환도 네. 엄청 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특히 그 앨범이 나왔을 때가 교환이 가장 활발하고. 얼마 네. 전에 홍대에 이제 NCT 드림이 CD 발매했을 때 그냥 우연치 않게 갔는데 거기서 진짜 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도 그런 네, 거 봤어요. 우연치 않게요. 다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네, 지나가다가. 네, 지나가다가 봤는데 진짜 막 계속 그 서로 뭐 나왔어요 이러면서 교환을 막 실시간으로 하고 계세요. 실시간으로. 저도 어딘가를 갔는데 어떤 층 하나에 테이블이 이렇게 딱 있고 뭐가 있었지? 뭔가 아무튼 테이블이 다 있는데 여성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지? 뭐 유형 게임 같은 거 하나 했더니 포카 네, 교환을 교환. 하고 네. 있더라고요. 여기 오는 쪽에 그 그룹- 할리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많이 해요. 근데 거긴 아예 그걸 하는 용도로 그 아예 층을 빌린 가수의 거야? 가수의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오늘은 그걸 하는 날인 거야. 음. 그래서 와가지고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신기하게 있구나. 요즘에 막 아이폰 이렇게 갖다 대면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네, 프로필 네. 이동되고 하잖아요. 네. 나중에는 포토카드 막 NFT 이렇게 죄송한데 옮기고 뭐 갤럭시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뗐어요 살짝. 삼성. 그러니까 NFT로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 디지털 포카 이런 거를 또 만들고 네. 있다. 어떤 이런 플랫폼 소통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가지 충족시킬 수 있는 좀 기술들이 좀 여러 가지 개발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 벌려고 근데 회사들이. 뭐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네네. 저는 이런 소통 창구에 대해서 되게 좀 살짝 부정적인 그래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돌은 뭔가 이게 물론 제 기준이긴 한데 멀리서 바라봤을 때 빛나는 약간 그게 좋은 게 저는 아이돌이거든요. 너무 저는 항상 이게 물론 다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돌과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팬들을 뭐라고 저격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래야 스타고 그래야 뭔가 빛나는 사람 어느 정도 거리는 필요하다. 네,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너무 친구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 잔악계 느낌이 강한 게 자본이 예를 낳은 들어서 괴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느낌이 강한 게 그 예를 들어서 팬 사인회도 내가 돈만 많이 쓰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CD를 많이 사면. 그래서 이제 막 아이돌 팬사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살짝 극한 직업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막 뭐 하자마자 얘야 뭐 그 막 얘야 뭐뭐 해줘 뭐 이거 해줘 뭐 약간 갑이 된 느낌. 약간 팬이. 그런 식으로 막 그 물론 이제 그러면서 떡밥이 또 이제 생성이 되고 그쵸, 그러면서 그쵸. 인지도를 얻고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법을 잘하는 멤버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또 그게 화제가 돼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제 올라오고 올라오지. 얘 잘한다. 뭐 이러면서. 누구 법을 뭐 후기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 인기를 얻고 그렇긴 한데
약간은 조금 부작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멤버는 버블을 보내지 않는다. 내가 구독을 했는데 맞아. 그게 무슨 룰이 있대요. 뭐 20일에 한 번, 맞아. 뭐 몇 자 이상 그거를 보내야만 이제 돈이 유지가 되니까 몇몇 멤버들은 그때만 딱 보낸다 이거예요. 뭐 저는 잘 지내요.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못해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또 막 팬덤에서만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게 또 막 커뮤에 막 그렇죠. 안티성 글로 저격글이 막 맞아요, 올라와서 맞아요. 뭐 기사화되고 약간 그러면서 아티스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고 그 아까 얘기하자면 그런 뭐 팬싸 영상에서도 어쨌든 팬들이 돈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그쵸. 엄청 많이 수십만 원에서 뭐 수백만 원. 맞아요. 인기돌들은 맞죠. 정말 그냥 팬싸 그 한 번 몇 초 컷이. 보려고 몇백만 원을 쓰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가면은 뭐 얘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여기 봐 저기 봐 난 왜 안 봐 막 이러면서 이제 난 돈 썼다 이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논란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다행히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 이제 팬들을 모으는 창구로서는 되게 좋은 플랫폼이고 또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수익 모델이 되지만 아티스트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부작용 좀 네, 있다. 그런 그렇죠. 면에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슈된 거 있었잖아요. 그 모바일 이렇게 아, 영통 같은 거 하다가 영통 팬싸. 욕을 했네 안 했네. 모 멤버의 네, 그 네. 모 발언 네, 그게 발언 들으시면 진짜 찰져요. 네, 저도 들었거든요. 잘하더라고요. 계속 되게. 따라하게 네. 돼요. 근데 거의 날리면으로 날렸더라고. 그래서 네. 날리면 약간 맞아요. 어제 맞네 아니네. 뭐 어제 나온 거 보니까 뭐 음성 분석 다른 사람이 뭐 했다. 다른 사람이 네. 했다. 뭐 사실들 고맙다가 잘못 두 개로 들릴 수 있는데 뭐 하나는 그 욕설이고 하나는 고맙다라고 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는데 약간 모래반지 빵야빵야 같은 그런 논란도 되게 뭐 처음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처음이 아니기도 한데 이제 소속사가 얼마나 대처를 잘 하느냐 그쵸. 못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지나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그럼요. 네.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제가 좀 덕질에서 약간 물러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그 나와 1대1로 이렇게 뭐 가까워지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팬덤들 사이에서 또 커뮤니티가 친해지고 맞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공방 친목질. 나가면 같이 네. 공방 나가는 사람들 누구님, 생기고 누구님 예, 그렇죠.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팬덤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혹시 그분들도 이 방송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약간 좀 과하게 욕을 한다거나 돈을 썼는데 약간 이런다거나 근데 이미 친해져서 저와 라포가 형성이 된 사람들인데 또 그것 때문에 틀어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렇게 별로 건강한 데가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냥 내가 소소하게 좋아하는 게 좋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그 하는. 아이돌 팬들의 그 커뮤니티도 이제 뭐 저 같은 라이트나 뭐 그냥 랜선 덕질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진짜 뭐 공방 가고 팬싸 가고 이러면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 신규 팬덤을 배척하시는 분들 맞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약간 그 나만의 아이돌 얘는 내 거야라는 그런 마인드에 취하셔서 뭐 신규 팬덤이 들어오는 거 오히려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팬덤에서 배척을 심하게 한다든지 굳이 그런 고인물화가 되는 팬덤 그러니까 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막 인기 많은 그 팬덤에도 있어봤고 조금 약간 물론 세븐틴 말고 이제 다른 매니악한 데도 어쨌든 활동을 해봤는데 매니악해요. 네. 마이너한 마이너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누군가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죠. 그 팬덤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서든 막 콘서트 끝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가지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또 그렇게 걸라고. 또 출퇴근 컨텐츠 맞아요. 네. 아주 집요해요 정말로. 그런 걸 막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막 공유해가지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만나서 막 그러려 그러고 되게 여긴 진짜 건강한 데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음방 퇴근길에 팬들이 막 불렀는데 대답 안 해주고 이렇게 가면은 또 막 욕 나와. 막 욕해. 뭐 엑스 없네 막 초심을 이러면서 잃었네. 성격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그거 100% 1000% 이해합니다. 어쨌든 일 피곤한데. 끝나고 집 가는데 퇴근길까지 내가 그럼요. 돈을 벌어야 되나.
예, 근데 또 아이돌도 다 돈 사람인데. 벌려고 하는 일인데. 리액션 잘하는 애들은 또 영상 찍어서 올리고 막 맞아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뭐 그거야 다 뭐 각각의 직업관이 있고 직업 정신이 다르고 그렇지만 너무 좀 그런 아이돌들과 팬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좋은 점보다 좀 단점이. 단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뭐 맞아요. 내가 돈을 내고 뭐 유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들도 사람이고 나는 그리고 사실 팬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제 그렇죠. 내가 돈을 더 냈으니까 나한테 더 해줘. 약간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게 좀 너무하지 않나?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시장을 좀 그렇게 드네요. 만드는 소속사들 책임도 좀 있고. 그쵸. 돈이면 다 계속 돈이 하고 되니까. 다 예. 되는. 그 피곤한데 계속 그걸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막 그렇게 뭐가 좋다 안 좋다 사실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말 그대로 돈이 되니까 그쵸. 이렇게 나왔던 콘텐츠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이게 만약에 너무 같다 싶으면 조금 뭐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AKB48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방송 뭐 있지 않나요? 그 포인트랑 네, 그 네네 그 악수회. 악수회 악수회 참여할 수 있는. 악수회. 이게 그 한국 그 아이돌들은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이 좋은 게 팬싸는 내가 100장을 사도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 아이돌들은 100장을 사면은 그게 한 장당 5촌가 뭐 10촌가 그래요. 네, 내가 산 장수만큼 무조건 볼 수 길게 볼 수 있어요. 있어요. 그 아이돌들은. 그래서 그 AKB 같은 경우는 막 비인기 멤버 CD를 막 몇백 장씩 사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몇십 분씩 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싸는 어쨌든 당첨제니까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AKB나 뭐 일본 아이돌들은 그런 100% 당첨인 아이돌들도 많아서 근무 환경으로 치면은 뭐 한국 아이돌들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거기에 비교하면 네. 네. 걔는 뭐 방송 뭔가로 돈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소속사가 되게 많이 떼간다는 맞아요, 기록이 맞아요.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막 라이브 개인 방송, 네, 개인 방송 막 그거. 대결해가지고 네. 일본 얘기죠. 네네네. 네. AKB. 뭐 한국도 그렇게 될 것도 같고 이게 그리고 연예인도 다 사람인 만큼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뭐 팬들과의 네. 직접적인 소통이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아니면 나는 그냥 뭐 보여주는 정도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진짜 난 사생활을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다 이제 비슷한 걸 요구를 하니까 참 네. 그 유권 명언이 있지. 그 인성 덕질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연예인 덕질 할 때 인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그게 다 카메라 앞에서 인성이랑 네. 본인의 인상이 네. 다를 수 있는데 분명히 그거에 너무 빠져들면은 막 네. 그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내 맞아요. 스스로가 힘들어져서 맞아요. 그냥 뭐 내 뭐 찐친도 아니고 그냥 네. 얼굴 보고 노래 잘하고 그럼 좋은 거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덕질을 하는 게 좀 그 건강하지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팬과 건강한 네. 관계이지 않을까. 어. 잘 나오신 것 같은데. 그죠.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그냥 보고 랜선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그냥 이게 제일 건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활동해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저도. 조용히 그냥 앨범 한 장씩 사주고. 맞아요. 물론 CD는 이제 사지 않는데 그래요? 오염해주고 환경 오염해주고. 환경 파괴되고 제일 있습니다. 작은 파괴. 거, 막 스밍 USB나 해주면 되지. NFT로 들어오는 NFC로 들어오는 제일 작은 앨범들이 있거든요. 그 고정- S 미니라고 이렇게 네. 키링 같은 네, 맞아요. 거에 이제 포카 한 장 넣어서 네. 요새 그렇게 해서 많이 팝니다. 또 제일 환경 싼 오염을 걸로. 줄이는 제일 싼 네. 거. 앨범을 만들었구나. 싼 게 아니라 제일 가격은 같아요. 사실 가격은 다 같은데 그치. 제일 쓰레기 덜 나오는 거. 디지털 네, 맞아요, 맞아요. 디지털 네. 폼으로 파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네요. 네. 저도 참 품에 매달려가지고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사실 두 분은 잘 이쪽으로는 네.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처음 할 때는 정말 품에 구독하고 이럴 때는 누구를 구독하셨죠? 저는 우리 말할 수 있나요? 그쵸 우리 크래비티 애들도 했었고 투바투하고도 했었고 한 명이 아니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막 2인권, 3인권 물론 한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뭐 2인권, 3인권 아니면 뭐 다인권 이렇게 해서 팔아요. 할인을 해서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특히 그 데뷔를 처음 했을 때나 아니면 몇 년 차 안 됐을 때는 정말 버블을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품에가 프라이빗 프라이빗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 나한테 그냥 맞아요. 보내는 프라이빗 거. 메시지.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정말 특히 낮에는 뭐 연구하느라고 뭐 연구실에 계속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맨날 잘라고 집에 들어가면은 꼭 그럴 때 새벽이나 이럴 때 자기 퇴근한다고 꼭 와.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막. 왜요?
그때 왜냐면 답장을 해주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를 계속 보려고. 아, 걔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네, 보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는 생각해 보면 참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떡밥을 실시간으로 달려야 재밌지. 내가 맞아요. 그 밤에 그거를 걔가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봤자 이미 떡밥은 다 지나가고. 맞아요. 이제 그 실시간으로 달려야 또 재밌는 맞아요. 그게 있어서. 왜냐면 네. 내가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네. 얘기해놨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재미냐고 또. 참여를 해야 재밌죠. 네, 그렇죠. 맞아요. 참여 서비스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까 그 1부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크래비티 정모가 잘 써요. 또 이렇게 굉장히 잘 써요. 표면을. 네. 약간 모두에게 대답이 될 것 같은 대답을 해야 네, 그렇죠. 나한테 하나보다라고 사람들이 네, 맞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정모가 보면 그런 걸 초기에 진짜 잘했던 것 같은데 다른 좀 멤버들에 생각을 비해서. 해서. 그래서 그때는 아주 미쳤었죠. 처음에는. 네. 벌써 그게 몇 년 전이네요. 네. 그 약간 미치게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랑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되게 사람같이 느껴지고 좀 더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같이 느껴지고 이럴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두 분은 이제 어디 콘서트 아까 가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네. 그때 혹시 굿즈 같은 것도 구매를 하셨었나요? 저는 그 응원봉은 사서 들어가야 네네. 응원봉은 맞아요. 흔들어야 재밌기 때문에 그럼요. 응원봉은 몇 개 있나요? 몇 모 있나요? 저는 소녀시대 응원봉이랑 트와이스랑 네. 보아 예, 이렇게 아, 세 개 네. 다 산 엄청 것 비쌌을 같습니다. 텐데. 35,000원. 네, 그래서 그쵸. 근데 그거 한 번 사면 갈 때마다 계속 쓸 수 그쵸. 있어서 맞아요. 요새는 맞아요. 일회용이 아니라서 네, 맞아요. 옛날에는 그 일회용 스틱을 그냥 그렇지.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막 5,000원, 10,000원에 사서 들어가는데 요새는 그냥 35,000원이면은 계속 그거 쓰는. 근데 요새는 그것도 막 버전 1, 2, 3, 4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막 여러 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나의 굿즈인데 그런 거 정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막 엽서 세트 같은 거는 좀 가격대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네. 뭔가 이걸 추억할 만한 근데 결국엔 서랍에 놓고 다시 안 보기 때문에 점점 굿즈를 안 사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가끔 이런 걸 굿즈를 사면은 그냥 그날에 대한 추억 약간 그게 좀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서 그냥 싼 굿즈 정도는 저는 가끔 사는 편입니다. 네. 콘서트 굿즈는 이제 약간 리미티드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걸 맞아요. 대팔 때 조금 더 대팔 때. 붙는 경우가 많아요. 프리미엄이. 많이 해보셨나요? 거래를. 네, 그 약간 특히 그 팬클럽만 살 수 있는 굿즈도 있고, 아. 네, 뭐 이거 제시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콘서트니까 이제 콘서트에서만 파는 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다른 거는 좀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 유별나게 이제 그 리미티드 포카는 상당히 또 고가에 거래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콘서트나 팬미팅 가면은 그냥 무료로 포카를 하나씩 줘요. 온 사람들만 온 사람들한테 공방 포카. 좌석에 하나씩 있어요. 공방 포카. 그거를 제가 그때 한번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렸는데 막 외국인들한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뭐 하우 마치, 뭐 바이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약간 파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소장.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가지고 있어야죠. 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 게 전 롤, 리그 오브 네. 레전드 네. 뭐 롤드컵 가면 거기 티켓을 산 사람들한테 무슨 스킨을 줬었거든요. 저도 그건 팔아본 적이 있고 그런 기분이구나. 그럼 그 콘서트 같은 거 갔을 때 뭐 특별히 기억나시는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에피소드 같은 게. 저는 한번 기억나는 게 그 소녀시대 콘서트 갈 때 그 이게 미키마우스 그처럼 거기 네네. 그 약간 짝퉁 굿즈 같은 걸 팔아요. 여기 멤버 이름 이렇게 하나씩 박혀놓고 머리띠를 팔아서 이렇게 그 유나 그거를 사서 들어갔는데 그 이제 거기 여덕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그 머리띠를 보고 그 제가 머리띠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거슬리시는지 계속 크니까 벗어주세요. 막 그 머리띠 벗어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 머리띠를 조금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나가 이제 그 왔는 제 좌석 근처 쪽으로 왔는데 이게 진짜 아이 컨택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물론 유나의 시야로 봤을 때는 그냥 수만 명 그냥 이러고 쳐다보는 거였지만 뭔가 내가 그 머리띠를 쓰고 있음으로써 나를 더 쳐다보는 것 같다. 네. 들리지도 않을 텐데 막 계속 유나 여기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벗어주세요.
저는 이제 그 SM 타운 콘서트 갔을 때 그걸 가보셨다니. 그 당시에 어떻게 갔어요 대체? 그때 언제였나 재수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지. 예. 하여튼 근데 이제 그때가 또 그 유명한 그 SM 국가 선포식이 있던. 저도 갔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거진 한 10년 전인데. 그쵸. 맞아요. 그때 진짜 완전 팬석 있거든요. 진짜 완전 뒷좌석. 거기가 19,000원인가? 티켓 가격이 그래서 갔었는데 맨 뒤에 막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엄청 비싸고 요즘같이 티켓 가격 비싸지 않아요. 맞아요. 그 강타랑 보아 나와서 국가 선포식 하고 이수만 여권 주고 유튜브에 있잖아요. 이렇게 손 흔들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쿠데타 아니야? 재밌긴 하더라고요. 국보법 위반으로 걸렸잖아요. 그러게요. 실제로. 국보법 위반인 것 같은데. 걸렸어요. 실제로 그 의견이 나왔고 취소했잖아요. 이수만의 광야 이전. 그렇죠. 그게 광야지 뭐 지금. 욕심이 그득그득하신 재밌던 기억이 있네요. 그 같은 자리에 계셨네요. 뭐 같은 날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랬는데. 네. 그래서 갔을 때 그런 걸 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 이런 느끼고 이런 느낌. 센세이셔널한 아이디어였지. 그 샤이니 노래 있잖아요. We Living in the SM Town. SM Town. 샤이니 월드. 그리고 막 여름마다 SM 타운 노래 나오고 막 맞아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예전에는. 추억이죠. 메들리 같이. 베케이션 앨범이라고 꼭 그 여름 휴가 이제 8월 7월 나오던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막 이상한 여름 노래 부르고. 맞네. 통원돼 가지고. 이수만이 다 욕심이었는데. 그렇죠. 나무를 심고. 그리니즘. 이제는 멀리 가신 그분. 아무튼 저는 콘서트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게 보아 콘서트였거든요. 혼자서 갔었는데 그때 저도 그걸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안 샀어요. 약간 부담스럽다 생각해서 내가 막 보아를 좋아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니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재미가 좀 덜했어. 다들 이걸 흔들고 이게 막 그 노래에 따라서 반짝반짝 바뀌고. 요새는 그 공식 응원봉이니까 다 자석이랑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색을 다 바꿔주는데 나만 그게 짭이면은 다들 파란색인데 나 혼자 노란색이고. 그렇지. 그런 또 있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즐기고 왔는데 생각보다 남자 덕후들도 꽤 있었고 뭐 전 덕후까지 아니었지만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도면 보아니까 확실히 우리 사람들이 많이 우리 사람들 요새 아마도 드라마에서 맹활약. 네, 뭐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지만 기사도 뜨더라고요. 응원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사실 거의 처음 좋아했던 아이돌은 보아였던 것 같긴 해서 저는 여돌 중엔 저희 때 센세이션을 했잖아요. 어릴 때 데뷔해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광야를 올리신 분이 광야의 기둥을 여러 개 세우셨죠. 네. 실제로 광야에서 무슨 여신 취급받지 않나요? 그 약간 그게 다 이사님이고 컨셉이 있어요. 네, 컨셉이 있어요. 소녀시대는 뭐 소리의 여신, 다섯 소리의 뭐 어쩌고. 맡은 게 있고. 이제 내 소리로 바뀌긴 했죠. 맞아요. 내 소리로 근데 바뀌었죠. 그 사장이 바뀌면서 그 광야 컨셉 자체를 많이 요새는 에스파도 이제 안 하고 홍보는 안 하더라고요. 그 한창 광야 홍보할 때 그 SM 타운 SM 그 본사를 가면 쭉 이렇게 그 문장이랑 그 문장 잘 만들었어요. 그 그룹별 그 무슨 로고 중세 시대처럼 문장을 만들었어요. 기숙사 로고 상징하는 맞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색깔도 있고 맞아요. 참 잘해. 유구했죠. 뭐 무슨 뭐 시간을 돌리는 능력 맞아요. 엑소가 엑소 보면은 있잖아요. 땅, 불, 바람, 물, 그렇죠. 마음. 뭐 무슨 여행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슈즈가 무슨 여행자 아니야? 맞아요. 슈즈도 있었어요. 네, 슈즈도 있어요. 그 SM에 있는 친구들은 다 광야를 하면서 뭔가의 역할을 다 부여해줬어요. 근데 에스파에까지 와서 막 그렇죠. 근데 에스파가 이제 세계관을 살짝 근데 거기도 다 능력 있잖아요. 능력이 있죠. 근데 이제 ED 나비스가 이제 ED 닝닝 1위 해커 아직까지도 그걸 그래 로켓 펀치 We Living in SM Town 그걸 여기까지 넣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능력치를 재밌는 회사입니다. 그러게요. 재밌는 회사네요. 요즘 가수는 그런 게 없나요? 요즘 가수들? SM 유난 근데 그것도 되게 유행이었어요. 한참 엑소 이후로 뭔가 그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세계관도 있는 그룹이 진짜 많아요. 아니면은 없었다가 막
만들어냈어. 세계관을 억지로 만들어 여자친구가 그 하이브로 맞아요. 옮기는 시즌에서 갑자기 뭔가 세계관을 만들었던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여자친구는 하이브 옮긴 다음에 해체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옮기고 세 개를 더 냈어요. 냈죠. 애플이랑 마고랑 마고. 이제 그게 그 다음에 하이브에서 고 끝난 네. 거구나. 그런 이제 세계관이 한참 그 우주소녀도 세계관이 아 정말 그렇네. 우주소녀. 아 네, 맞네요. 엄청난 세계관이 황도 엄청난 그렇네. 근데 마지막에 명왕성 퇴출돼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세계관 때문에 멤버 공식 생일도 바꾼 맞아요. 그룹이 우주소녀. 그러니까 그 별자리 하나씩 맞아요. 하느라 생일까지 생일을 바꿨다고. 네. 그러니까 실제 생일이 아니라 아. 그 컨셉 생일을 그냥 실제 생일인 것처럼 네이버 프로필 네. 등록을 해놔서 월별로. 솔직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모든 멤버들이 각자 그치. 별자리가 그렇죠. 다른 그렇죠. 확률이 그렇죠. 그렇게 안 그 되지. 억지로 집어넣은 그 땅콩 자리까지. 네. 컨셉이 미쳐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한참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뭐 엑소 세븐틴 뭐 이런 다이넌 그룹이 나올 때는 그런 게 재밌다가 맞아요. 또 요새는 되게 그냥 15명. 6, 7인조 아니면 5인조가 또 대세기 때문에 약간 이지 리스닝의 시대기도 네. 하고 이제는 그런, 네. 맞아요. 그룹 자체의 뭔가 컨셉이라기보다는 좀 앨범이라든지 좀 아예 작품적인 측면에서 뭐 아이브의 그 삼원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앨범 세계관 네. 이렇게 막 그리고 세계관을 너무 장대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큰 일이 맞아. 누가 빠지고 엑소만 이러면 해도 정말 그거를 수습하느라 몇 집의 뮤직비디오에 정말 별별 사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굿을 돌아가다가 네. 빠져나가고 이게 있어요. 팬들이 12개 안 구절 해. 중에 2개 빠져나가고 네. 아이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또 활동하다 한 명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또 누가 누구의 능력을 개판이- 흡수하고 맞아. 네, 개판이 났죠, 네, 아주. 누가 빌런이고 평행 에휴. 세계관이 나오고 맞아. 네. 그치. 네. 그 그랬습니다. 컨셉 짜는 직원들 얼마나 또 야근을 하면서 네. 만들어냈을까. 네. 화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그런 걸 덜하는 추세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즘 세련되게 만든 거는 르세라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앨범에 그걸 해서 약간 좀 패션이 결합돼 있기도 하고 거기가 여러 가지 요번에 나올 곡이 가장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 직전 정규 앨범까지는 6인조에 맞춰진 컨셉으로 다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빈티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미 구상이 거기까지 네, 됐던 거예요. 구상이 딱 거기까지 됐었던 것 같아요. 탈퇴를 할 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조금 뭐가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 맞아요. 중입니다. 네. 대형 소속사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미는 아이돌들은 돈을 들인 티가 팍팍 나가지고. 네, 그렇죠. 이달소도 참 컨셉 괜찮은데. 아 이달소 너무 좋은데 안타깝죠. 네. 네. 이달소도 약간 세계관 뭐 루나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맞아요. 만들고. 근데 이달소 사실 너무 복잡해서 맞아요. 이것도 네. 팬들도 이게 세계관이요? 막 네, 이렇게 호기세라고 혹시 이것도 세계관? 약간 약간 꿈보다 해몽 같은 네.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사실 컨셉 자체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거든요. 한 달에 한 네. 명씩 데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 근데 너무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데뷔 전에 원곡을 다 써버린 네, 거죠. 그렇죠. 돈을 주변에 뭐 얼마나 부르죠. 쓰고. 그러게요. 명멸했던 그룹들이죠. 저 이달소 좋아했어요. 네, 아쉽지만 네. 성덕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준영 그 덕질하던 감독이 독립 영화 같이 네, 독립 영화인데 나왔었던. 탈덕을 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자기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정준영 좋아했던 사람이나 뭐 비슷하게 뭐 승리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그리고 그걸 약간 치유하는 그런 네. 과정을 담은 다큐로 알고 있고 저는 와찬가 어디서 와차에 있을 봤었는데 거예요. 지금. 예, 예. 저도 와차에서 봤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좋아했었지만 뭔가 어떤 이유로 탈덕을 했던 기억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덕질도 하나의 컨텐츠가 되면서 사람들이 덕질하는 자기 모습을 유튜브로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 네네. 그 앨범 깡이라든지. 맞아요. 네, 뭐 누구 앨범 깡, 뭐 누구 뭐 해서 뭐 누구 팬싸 후기 막 가는 길부터 뭐 팬싸 후기까지 막 여러 컨텐츠 덕질 컨텐츠가 올라오는데 최근 아니고 예전에 좀 유행했던 컨텐츠 중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덕후들끼리 모여서 네. 그랬죠. PPT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뭐 시작부터 이제 그분들 이제 이름을 거론할 수 네. 없는 그분들 해서 뭐 내가 누굴 좋아했었는데 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영원히 묻히고 근데 뭐 또 누구를 좋아해서 갈아탔는데 또 사건이 터지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재밌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추억 혹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요새는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아했던 그 사람이
뭔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그런 거는 조금 그 팬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좋아했던 시절 자체를 되게 부정당하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뭐 막 그렇게 함부로 뭐 좀 막 너무 가볍게는 얘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탈덕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남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식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매년 그렇게 매번 좋은 컨셉 내가 원하는 컨셉을 들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염색을 막 휘황찬란하게 했다든지 마음에 안 들게 했어. 네, 갑자기 노래가 막 너무 이거는 진짜 못 들어주겠다. 약간 이런 노래가 나온다든지 지금 너무 공감되네요, 되게. 아 그런 때 있었구나. 네. 네, 그럴 때 탈덕을. 네, 탈덕은 탈덕이라기보다는 아니에요. 휴덕 어. 이런 걸 좀 하다가 어. 이제 막 너무 좀 이건 정말 이제 못 품어주겠다라는 때가 와요. 있어. 특히 갈아탈 때가 남돌은 오는 거지. 한 이제 7, 8년에서 한 10년 차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그게 오면은 이제 또 새로운 돌들이 막 이제 나오니까 예. 갈아타기도 하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걸 되게 반복하다가 저한테는 그 도경수가 참 신기한 게 10년이 지나도 계속 계속 좋으니까. 네, 이게 확실히 내가 어렸을 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덕질을 하는 거랑 나이가 내가 들어 나보다 어린 사람 걔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나보다 어리니까 그렇죠. 네. 여전히 귀여워. 네, 경수는 여전히 귀엽습니다. 어.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연예인의 뭐 인성이라든지 뭐 얘는 착해서 좋아 뭐 얘는 정말 뭐 그래서 좋아라기보다는 그냥 본업을 잘 하기 때문에 맞아요. 좋아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사회적인 무리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렇지 뭐 그래 다른 데로 돌리는 거지. 네, 그래, 관심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도 사람인데.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돌들을 좀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좋아했던 그룹들 멤버들은 그냥 그 특정 멤버의 직캠만 주로 보는 편이고요. 전체가 아니고. 네, 전체가 아니고 그냥 특정 멤버의 직캠만 보는 거고 왜냐면 어느 그룹 중에서도 왜 여기 메인 댄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고 아니면 좋아했던 멤버들만 보는 편이고 그쵸.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어느 컨셉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갑자기 정이 확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어서 맞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 그런 기억이 나요. 네. 물론 뭐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 컨셉을 없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 남돌은 다른 남돌로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남돌은 다른 남돌로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로 있는 남자는 다른 남자로 네, 그럼요. 다 치유하고 있고 또 새로 시작하고. 아유. 노래가 확실히 별로면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어요. 본인의 뭐 식도 있듯이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노래들 아까도 뭐 노래가 안 좋거나 앨범이 내 취향이 별로거나 뭐 정말 이게 한 3연타 계속된다 이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맞아요. 두 번까진 봐줄게. 맞아요. 근데 3번을 이러면 어쩜 이런 쓰레기 같은 노래들만 들고 나와가지고 정말 듣다 보면 좋아진 그것도 아니고 그것조차 아닌 노래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콜이 떨어지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로. 어쩌다가 그래도 계속 내가 소비를 하려면은 보고 싶은 거나 혹은 듣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덕질을 하다 보면 솔직히 그 덕각지가 진짜 무시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NCT의 스티커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막 사람들이 그 어디서 호불호가 갈리거든. 그 막 리코더 소리 나고 막 어디서 막 뱀 나오냐. 도대체 이런 노래는 누가 만들고 누가 듣느냐 막 이래도 저는 되게 이 귀도 없는 사람들아 어떻게 이것이 너희가 네오를 아느냐. 이게 네오인데 맞네. 스티커처럼 딱 달라붙고 싶은 그 그렇지. 마음을 가사로 이렇게 유영진이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영진님 그분도 같이 나가셨죠. 네, 그렇죠. SM을 나가시고 그런 이게 덕각지가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커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이제 놓아줄 때가 됐구나. 약간 그런 거를 좀 감지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새로운 물은 언제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참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잡아넣기도 힘들고. 물론 저는 새 부대가 아니어서 새 소리 계속 들어와도 담긴 하지만
새 부대가 아니고. 네, 저는 새 부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계속 낡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탈덕이라면 저는 그냥 뭔가 정말 좋아했다가 네. 약간 규칙성이 깨지면 저는 탈덕을 해요. 약간 모아오던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소녀시대도 사실 한 분의 탈퇴로 인해서 조금 내려놨던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소녀 네. 시대는 완결성이 한 깨졌다. 번도 탈퇴한 적이 없습니다. 8명의 멤버로 야, 이 지점이 제가 다라비님이랑 항상 논쟁을 벌이는 그거긴 8개의 다이아몬드 그 네. 모르시나요? 네. 여전히 그 항상 8명이었고 항상 9/1은 0이라고 영원히 지소합소 영소 소녀시대. 9명 네, 있기 때문에 다 있어. 항상 다 그때를 팬들마다 기억하곤 하죠. 네. 이방신기와 아, 삼방신기.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그 탈덕 그거 왜냐면 제 차애였어요. 그 사람이 유나 다음에. 진짜 애가 그 증이됐군요. 소녀시대 그 아이가로보의 앨범을 소녀시대가 진짜 그 멤버별로 맞아. 그 그때 열종을 냈거든요. 맞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멤버별로 제가 냈어요. 딱 그 3장을 샀는데 왜? 단체 버전, 왜 열종이죠? 단체 단체 버전이 하나. 있구나. 단체 버전이 하나 있어서 단체 버전, 유나 버전, 그분 버전을 샀는데 네. Dear J. 탈퇴. 알라딘에 5,000원 주고 팔아버렸어요. 알라딘 5,000원 약간 주고. 왜냐면은 그게 진짜 그게 진짜 탈덕 경험이구나. 정말 그 탈덕이다, 정말 진짜. 남돌은 아니지만 정말 음. 그 인생 무너지는 탈덕 경험을 그때 좀 파장이 컸죠. 많이 그때 막 크기도 했고 뮤비도 다시 맞아요. 찍고 저도 캐치 네, 미 이제 필 캔 다시 찍었죠. 디바인 네. 보면서 아직도 약간 이게 마지막 디바인. 네, 여기 그렇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보내주려고 정말 멤버들이 그러니까 했는데 피를 깎고 살을 깎고 그 노력을 했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그러고 하고 싶었는데. 나가 버린 다음에 또 막 가끔 막 입 털고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거가 이제 약간 팬들이 약간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들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네. 또 세월이 되고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마음 아프고 못 났지만 네. 사실 그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팩트잖아요. 그 뒤로도 잘 했으니까. 그 말은 뭘 8명은 8명. 네, 그렇죠. 여덟 8명은 명. 네, 8명은 잘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지금 그렇죠. 뭐 만족하시잖아요, 그죠? 소녀시대는 늘 네. 8명이었고 그럼요. 영원히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영원히 여덟 명 네, 영원히 이상. 소녀시대. 영원이라는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네. 9명일 때도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뭐 남돌로 치면 그래 방금 말씀 나온 김에 혹시 그럼 엑소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엑소는 아니 저는 근데 그 멤버들을 별로 나간 멤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서. 그냥 나갔구나. 또 나갔구나. 나갔구나. 또 최- 나가는구나. 차에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맞았어. 그러다가 이제 막 최근에 몇몇 멤버들이 소속사랑 갈등이 한 번 있었죠. 그쵸. 그때는 저게 또 뭐 하는 짓일까. 그리고 약간 그 애아버님 그렇지. 애아버님 계시고 그 막 10달이 계시고 막 그러니까 그 엑소를 예전에 좋아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엑소 근데 좋아하기는 해요. 좋아하기는 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지겹다라는 의견을 그냥 얘들도 터질 게 터졌구나. 다른 엑소 덕질 하시는 분들한테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엑소는 딱히 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소녀시대는 좀 약간 저한테는 좀 큰 데미지가 자존심과 자부심이 엄마의 또, 마음에 네. 자존심이 들었던 주변에 그걸 스크래치가 데미지 크게 받으신 분들 많죠, 많죠. 너무 많았어요. 소녀시대는 워낙 진짜 우리 때 그렇죠. 근데 남돌들 특히나 스웸 남돌들은 생각해보면 뭐 한둘씩은 한 꼭 명씩은 이슈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씩 그룹에 한두 대부분의 명씩 그룹이 다 겪었던 뭔가 심지어 있었어. 가장 최근 그룹에도 또 지금 한 명의 멤버가 ING죠. 네, ING라서 탈퇴를 한 해 만에 네, 맞아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퇴하길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요. 돌아오기를. 돌아오길 노코멘트, 기다리고 있어요. 노코멘트. 노코멘트. 뭘 기다리는지는 저는 말하지 돌아오길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오리지널 파기 때문에 항상 그 데뷔했을 때 숫자가 아니다. 넘어갑시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최근에도 뭐 학폭 논란으로 탈퇴한 멤버가 많은 그룹, 그러니까 있는 그룹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여돌 남돌 상관없이 맞아. 한국인이 어쨌든 그 도덕성, 인성에 네,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맞아요. 아무래도 높죠. 연예인에게도 있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땐 또 막 거의 안티 수준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성덕이라는 이 영화 자체가 그 아마 그 정준영 씨에 대한 뭐 얘기기도 하고 사실 그 정도의 범죄를 일으키면 이건 되게 다들 뭐 실망을 한다든지 이런 그거는 뭐 네 정말 어떻게 할 수 많은 없는 것 같아요. 거죠. 네. 성덕이 그 이제 이제 고 멤버들 있잖아요. 그 방에 있던 네. 멤버들을 덕질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이 심정이 어땠는지, 근데 내가 이 굿즈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 이때 마음은 어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서로 한풀이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 약간 치유하는 감정도 맞아요. 들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내가 왜 온당한가 이런 보자. 거를 맞아요. 막 그런 것도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조롱할 때도 있거든요. 그쵸. 너 걔 좋아하지 않았어? 얘를 좋아했어? 어. 막 이러면서. 너 근데 얘 그럴 줄 알고 좋아하지 좋아한 게 않았어? 아닌데. 너 제시카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 그러니까, 근데 부를 줄 탈퇴할 줄 알고 맞아. 좋아한 거 네. 아니니까. 그쵸. 그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맞아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나 같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지금? 본진이 한 두세 번 좀 터져 보면 네. 그쵸.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왜 샤이니 이후로 남도를 안 파는지 그러니까 사실 약간 거기 샤이니도 참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모두.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연예인도 좋아하는 것도 내 좋아하지만 본진은 동방신기였어. 네. 난 내가 카 1기였거든. 오. 근데 아, 거기 여기도? 거기는 아주 네. 이방신기. 네. 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뭘 기다리냐면 뭘 기다리죠? 이제 뭔가를 뭘 기다리죠. 네. 음반을 아니 음반 말고 이제는 5명이 다 모일 수도 없지만 4명이라도 보거나 아니면 뭐 이제 김재중 유튜브에 이제 뭐 다른 요새 멤버가 하잖아요. 제 친구 네. 제 친구 하잖아요. 수영까지는 나왔잖아, 나왔어요. 수영. 수영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하진 않겠다 싶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빠 입사 몇 년이지? 맞아 그것도 네. 후배네. 재밌었어요. 보고 싶지 않아. 그래, 근데 그래. 그게 되게 애증이- 양가적인 그치, 그치. 감정이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아무튼 없더라고. 네. 발목도 잡고 막 이러니까. 최근 한 5년 뭐 저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남녀 아이돌 산업 자체가 이제 프로듀스 같은 그런 서바이벌 우승자 혹은 뭐 거기 출연했던 사람들의 인기를 넣어서 만든 그룹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즐겨 보기는 했거든요. 저도. 정확히 그 남돌의 국내 패러다임이 마지막으로 바뀐 건 워너원이 맞아요. 그냥 그 2017년에 워너원 이후로 돌판이 국내에서 그냥 엄청 커졌고 그렇죠. 이제 그 101명이 꼭 데뷔 멤버 아니라 정말 그 연생을 한 명 한 명씩 덕질하던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 맞아요. 그 파생 그룹이나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데뷔를 하고 또 막 판이 커지고 막 이랬는데 멤버가 막 추가되기도 하고 네. 거기 출연했던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계속 프로그램이 나왔다 되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제 막 데뷔조가 엎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새로 이름만 택가리를 해서 또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어쨌든 지금 국내 시장의 돌판을 엄청 그 시장을 엄청 키웠고 그거를 발판으로 또 세계로 이제 많이 이제 더 나갈 수 있는 발판도 마련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이제 보이즈 플래닛까지 보고 나서 약간 느낀 게 내가 객관적으로 그 수많은 연습생들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투표 조작이든 아니든 간에 그 PD 혹은 제작진들의 어느 편집점들이 있어요. 네. 누구를 되게 나쁘게 있죠.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되게 짜증나게 묘사를 한다든지. 그래. 근데 솔직히 그거 카메라 24시간 돌아가고 막 며칠 다들 안에 힘든데. 연습해야 되는데 맞아. 막 나는 뚝딱거리고 막 그러면은 다들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본인들 찍힐 때는 전혀 몰랐을 텐데 막 갑자기 엄청 큰 일인 것 마냥 막 두둥 막 뭐 누구의 사연은 막 이러면서 막 그 다음 주로 또 막 그 예고편 나오고 연습실에서 뭐 나간 막, 장면 보여주고 맞아. 막 뭐 누구 성격 이상한 애 되는 거죠. 더 이상 갑자기. 얘랑은 연습하기 싫었어요. 막 이런 인터뷰 막 나오고 막 음. 이러는 거를 보면서 결국에는 뭔가 그 데뷔조 같은 경우는 되게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편집점을 잡아주는데 내가 누구한테서 어떤 매력을 느끼느냐의 차이지. 그럴 거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식스틴 같이 한 16명 정도 그냥 해서 차라리 그런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100명씩보다 막 그러면은 너무 그거의 데뷔조를 위해서 약간 그 꿈을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진짜 그 꿈을 뭔가 인질 삼아서 열심히 방송을 참여했는데 이루지도 못하고 맞아요. 뭔가 이미지만 소비되는 그런 이제 아이돌들이 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신선했다면 이제는 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막 비슷한 그 맨날 서사 똑같은 편집점 그래 비슷한 네. 편집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싸우지만 여기서 무대를 잘했다. 그지 뭐 이런 얘가 거. 이로르겠구나 얘를 밀어주고 네.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진짜 뭐 조작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 네. 말대로 PD나 방송국이나 혹은 뭐 뒤에서 소속사의 로비로 인한 그런 어른들의 세계가 보이는 느낌이랄까. 이게 좀 인기도 결국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 저도 불편해지더라고요. 비스킷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되게 중립적입니다. 사실 유행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유행했던 것처럼 뭐 슈퍼스타 K도 이렇게 유행을 했다가 지는 것처럼 쇼미더머니도 유행을 했다가 지는 것처럼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다 유행을 했다가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여기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또 잡을 것이고 아닌 사람 아닐 것이고 이게 참 사실 연예인 특히 아이돌이 되는 건 진짜 운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약간 막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되게 중립적인 것 같아요. 그 흐름에서 본인이 그걸 조금 보여주거나 아니면 마침 그 프로그램이 열렸을 때 내가 조금 더 힘 있는 회사에 있었다거나 뭐 이렇거나 뭔가 사실 그것도 다 뭐 팔자이자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뭐 그렇고 뭐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아니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서 데뷔하고 또 약간 풋풋한 이렇게 연습생들 다 풋풋하게 이렇게 하는 그 것도 맛에 이제 득지를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 아까 크래비티 구정모 좋아하신다고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당시에는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정말 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근데 막상 데뷔조가 아니고 뭔가 다른 그룹으로 데뷔하니까 그때 좋아했던 그 모습이 잘 안 느껴져서 뭐 성장하기도 했고 그 사이에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덕질을 안 하게 그 멤버에 대해서 덕질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싹 식어요. 그가 이게 TV를 보고 있으면 몰입이 되고 그게 끝나면 진짜 싹 식어요. 느낌이. 나는 딴 거보다 근데 그 출연자들의 멘탈 관리를 좀 해주면 좋지 않나. 너무 어리고 너무 어릴 때 그런 서바이벌에서 살아남고 안 하고 해서 엄청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뭐 사건 사고 많은 연예계인데 너무 어릴 때부터 좀 정신적으로 좀 고문당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몇몇 멤버들이 데뷔 못하고 뭔가 그 악편이라고 하죠. 그런 거 당해서 갑자기 그냥 이미지 소비만 엄청 해버려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꿈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어딜 나와도 쟤는 그 악편만 많이 나온 사람 이런 걸로만 소비되고 그런 걸로 기억이 되니까 확실히 조금 방송놈들이 너무 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이런 방송놈들 근데 또 그럴 때가 있어. 소비자들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우니까 다들 말로는 엠넷 편집 이제 식상에 재미없어 하지만 엠넷이 악편을 한 순간 커뮤가 이제 벌써 뒤집어 예고편만 봐도 재밌다. 댓글이 이만큼 달리니까 뒤집어지면서 막 이제 막 안준영 다시 출근했다. 준영아 이 맛이지. 안준영 다시 출근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뭔가 욕하면서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요즘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 예능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처음 보기 시작했던 거는 뭐 몬스타 엑스레이 그리고 노머 씨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워너원도 했었고 워너원 채널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벌써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엠넷에서 방송했었는데 맞아요. 엠넷에서 방송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저는 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 저는 이제 그거를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컨이라고 자체 컨텐츠라고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뭐 엠넷이라는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그런 방송사에서 이제 특정 아이돌로 여러 컨텐츠를 만들고 엠넷은 요새도 막 하기는 해요. 아이돌 가지고 재배원도 했었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거를 안 만드는 소속사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 하니까. 그 방탄이 특히 그걸로 제일 성공한 아이돌 중 하나인 게 방탄은 한번 입덕을 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들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떡밥 그 자체 컨텐츠의 떡밥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 봐도 그냥 계속 덕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해서 방탄 그리고 그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그런 고잉 세븐틴 이런 이제 자체 컨텐츠로 뜬 아이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은 아이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노래 춤으로만 이 아이돌을 소비하기에는 다른 그룹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맞아요. 다 하는데 우리 그룹만 안 하. 그 요새는 그래서 막 그룹별로 떡밥이 있네 없네로 막 엄청
싸워요. 아니 데뷔 초에 무슨 떡밥일 수 있어요? 둘이 그러니까 사귀나? 그런 자체 컨텐츠가 있네 없네로 뭐 여기서 우리는 뭘 했다거나 뭐 쟤네 그룹은 몇 개월마다 뭐가 나오는데 우리 음. 그룹은 몇 개월째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필수인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방송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속사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돌들 자체 소속 아이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좀 고퀄의 맞아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렇게 싶어서 저는 그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 팬질 덕질을 하지 않는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얘네는 덕질로도 모자라서 그냥 얘네만 나오는 뭔가 그것만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또 들게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소녀시대 때도 뭐 MTV 소녀시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소녀 학교가 그렇네요. 21TV 이제 뭐 21TV 빅뱅TV 있었던 것만큼 재밌게 봤었어.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더 대중성이 있었고 이제 뭐 떴다 그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와일드반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위너 TV도 있었다. 맞아요. 위너 TV까지는 있었네요. 그래서 그 이제 참 팬으로서 그리고 이게 팬이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뭔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게 남돌 좋아한다고 어디서 말하기도 그게 될 만큼 좀 지엽적으로 가는 측면에서는 이게 대중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은 사실 만족입니다. 대만족. 팬들끼리는 너무 네, 즐겁지만 그게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아이돌이 그 방송사랑 해서 컨텐츠를 찍기는 찍어요. 가장 최근에 세븐틴이 나나 투어라고 나영석 PD랑 같이 맞아요. 해서 찍었는데 맞아요. 인기가 없었잖아요. 결국 시청률이 낮아서 맞아요. 되게 혹평 기사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방송사에서 아이돌이랑 손을 잡고 뭘 하면은 생각보다 대중들 반응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되게 아이돌한테도 손해잖아요. 맞아요. 괜히 그냥 나쁜 그 악평 기사만 뜨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그냥 자체 컨텐츠 형식으로 뭐 대중들이 다 즐길 수는 없으니까 너희라도 즐겨라.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떡밥을 계속 팬서비스 생성을 하는 느낌으로. 것 같고 뭐 아이돌들이 어떻게 보면 요새는 그렇게 예능이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스타킹, 뭐 맞아요. 스타골든벨 세바퀴 막 이런 거. 예. 그렇게 세바퀴에도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뭐 네. 난리를 그쵸. 맞아요. 그쵸, 그쵸. 그런 우리 조건 선배님 네. 브라이언 그막 댄스 배틀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그 동표가 아무리 끼가 많아도 유튜브에서 나갈 데가 없어. 네, 유튜브- 나갈 데가 없으니까 딸이죠, 뭐. 유튜브 네. 그거 그나마. 컨텐츠 네. 네모의 꿈인가? 그런 걸로 네모의 이제 꿈.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돌. 그리고 그렇게 대중성이 떨어지면 사실 이거는 사실 지향하는 것과 생각하는 거에 다를 수도 있는데 요즘 남돌 광고에 쓰진 않잖아요. 잘 옛날에는 광고 진짜 많이 썼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랬죠. 맥주 광고에 무조건 남들 쓰고 네, 있지. 뭐 갑자기 뭐 생각나 뭐 2PM 캐리비안 베이 이런 것도 네. 2PM 2PM. 광고도 그랬네. 하고 맞네요. 캐비송 소녀시대 이런 거. 2PM이 했었죠. 뭐 핸드폰 광고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세븐틴 정도급이 아니라면 뭐 BTS급이 아니라면 사실 차은우 정도. 그치 차은우 정도가 아니라면 이게 뭐 어디 광고가 안 들어오거나 뭐 요즘엔 좀 엠베서더 쪽으로 가긴 하는데 그렇죠. 이게 참 전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네. 그러게요. 그 정도의 스타성이 네. 있는 차라리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쓰거나 이런 거 같아. 네, 그렇죠. 페이커라든지. 맞아요. 네. 그렇네요. 요즘은 뭐 스포츠도 인성 논란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그거 힘든 격이긴 그러게요. 한데,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많이 3시간이 후딱 지나갔지만 마지막 질문.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아까 이제 저희 얘기하면서 BTS 얘기 되게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BTS를 기점으로 약간 K-팝에 대한 위상이 좀 한 단계 그죠. 더 네. 달라졌다. 이게 분명히 이전에도 뭐 동남아나 뭐 이런 쪽에서도 잘 먹히는 컨텐츠인데 이제 북미나 이제 유럽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BTS 같은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좀 성공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어찌 됐던 간에 소속사가 잘 밀어줬다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네. 편이에요. 이게 돌덕들 특징이 그 소속사의 한을 품고 그 욕을 하고 소속사를 엄청 탓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 물론 하이브도 여러 방면에서 다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멤버들의 끼를 알아봐주고 발굴해서 그 정말 방탄의 무대를 한번 보면 진짜 이렇게 입이 벌어진 다음에 다물어지질 않는 게 너무 딱딱 맞아요. 맞아. 칼군무. 네, 진짜 그 본인들 정규 무대도 아니고 무슨 특집 무대에서 무슨 노래 커버를 하는데도 심지어 막 군무가 진짜 막 진짜 미쳤거든요. 그런 연습량을 이제 멤버들한테 시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월드와이드 스타를 만들어내기까지 이제 또 그런 해외 수요에 맞는 노래들을 또 공수해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해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언어와 그런 장벽을 뚫고도 즐길 수 있는 무대나 노래를 만든 거는 저는 소속사의 힘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없이는 나오기, 왜냐면은 방탄도 정말 뜨기 전에 그렇게 세계에 먹히기까지 소속사가 진짜 처음부터 빌드업을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는 지금처럼 그 세계적인 그런 것보다 그냥 뭔가 국내 돌덕들 사이에서 그냥 무대 잘하고 노래 좋기로 유명한 가수 이 정도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기회가 해외에서 반응이 온다는 기회가 왔을 때 얘네들을 정말 믿고 해외 활동을 시키는 것도 어쨌든 소속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3대 기획사마다 그런 게 있어요. 미국병. SM 중국병, YG 일본병, 그 JYP 미국병이라고 그 약간 그 짝사랑이라고 하죠. 그런 소속사 3대 병이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못 읽고 계속 트라이 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게 발판이 된 거 아닌가? 네, 성공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이제 읽고 성공을 시키는 거는 또 소속사나 그런 이제 힘이 조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스킷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소속사가 큰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무대가 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실 컨셉을 잘 잡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무대 컨셉 만드시는 분, A&R, 그다음에 퍼포먼스 디렉터, 안무 디렉터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과 이게 하나로 다 합쳐진 게 아이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소속사와 그게 힘이 크지 않나. 정말 그 컨셉에 따라서 이게 실력이 없는 아이돌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컨셉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정말 잘 찝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디렉팅이 잘 된 경우는 뭐 아이즈원의 꽃 3부작 같은 게 굉장히 잘 된 느낌이 아이즈원의 있겠네요. 한 멤버를 집어 말씀하신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디렉팅이 전체적으로 잘 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방탄소년단처럼 이게 작건 플러스 해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쭉 만들어내는 경우, 아니면 사양연화 그렇죠. 사양연화 그런 게 이제 그다음에 르세라핌 기획을 잘한 거죠. 르세라핌처럼 아예 뭔가 딱딱딱 그 컨셉 그 르세라핌이 에너그램이잖아요. I'm fearless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를 팀을 잡고 쭉 가든지 그것도 이제 사실 전소연 같은 천재가 아니라면 이제 그건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버팀목이 돼주는 게 소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소속사의 힘도 크고 아티스트의 힘도 크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좋은 소속사 가려고 열심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늘 노력하시는 우리 연습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이돌 현직 연예인 여러분도 그렇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다면 엔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내세요. 어쨌든 언제나 팬들이 있으니까 화이팅. 자, 오늘 저희 그 비스킷님하고 다라미님 모시고, 그리고 비스킷님의 애인분도 같이 모시고 1부부터 남돌 덕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주로 남돌을 덕질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나눠봤고, 그리고 2부에서는 아이돌 인더스트리, 사실 남돌뿐만 아니라 아이돌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아이돌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 힘내세요.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오늘 방송에 대해서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가 그렇게 뭐 아이돌 산업이나 아이돌에 대해서 정말 빠삭한 편은 아니거든요. 빠삭하세요. 충분히 빠삭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혼이들 머글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진짜 덕후들이 봤을 땐 저 알못이 또 아유, 저런데 입을 연줄로 털어. 나와서 입을 털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저는 그냥 저의 의견이니까 뭐 다 세상에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다 그럼요. 그렇죠. 본인 의견이 맞고 예, 네. 맞습니다. 네. 다 그럼요. 본인 의견 맞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반박신 되고 이 말이 맞음. 네.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냥 한번 흘려서 들어주셨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런 녹음실에서 또 녹음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또 말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오늘 처음부터 말씀 잘하셨어요, 그죠? 네, 원래 그랬어요. 너무 네. 잘하셔서. 그 저도 이제 다라미님이 워낙 또 잘 아시기도 하고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또 후배 입장에서 네, 그렇죠. 다 후배 입장에서. 네. 네. 선배님. 네 선배님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나름의 그래도 알고 있는 걸 좀 재밌게 또 말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열심히 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준님 하실 말씀? 방청객 마냥 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시간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되게 재밌게 얘기 잘 한 것 네, 같아요. 네네. 즐거웠네요. 네. 네. 저희 마무리를 하세요. 마무리할게요. 네. 리더가 없어가지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